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부 꿈틀거림이 폭발일보 직전입니다. 속 사정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요. 자, 손학규 대표 혁신위원장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러운데요. 여론조사로 재신임하는 것 거부했는데 혁신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을 수용하라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 한 분은 지금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요. 요즘 더 뜨거운 곳은 민주평화당입니다. 신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동영 대표 원로 정치인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말인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중에 어려우면 형님하고 올 거다. 글쎄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 원로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당의 분열을 주도하고 그리고 결사체를 주도하고 도대체 그분이 원하는 당의 최종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비례대표 선정권과 공천권을 내놓아라. 당 대표직을 내놓아라.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원로 정치인은 정동영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결정판입니다. 한 원로 정치인의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섭섭한 게 많이 맺힌 것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태세를 갖추고 새로운 인사들과 또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니까 보다 참신하고 큰 당으로 가자.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가능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너나 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통합도 될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좀 참신한 사람한테 그걸 당을 맡겨보자 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정동영 대표가 곧 저한테 또 형님하고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쁘면 저한테 형님하고 찾아와요. 이번에도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못 이기겠네요. 아무리 정동영 근데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지금 저 정도 얘기가 오고 가는 정도로 당 내부가 지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불교 용어를 썼습니다. 무량세계. 무량세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근대와 탈근대를 가르는 거죠. 근대의 핵심은 잘라지면 핵심이 될 것이다. 땅이 저렇게 잘라졌으면 정말 더 단결되고 힘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자르고 잘랐더니 그 안에서 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다당제의 가치가 사실은 민망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교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간단하게 썼습니다. 지진 후에 여진 온다고 썼는데요. 지진 후에 여진.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이 민주평화당은 여진 정도가 될 겁니다. 여진이 앞서서 오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추석을 즈음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큰 틀의 야권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후속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여진이 이어질 것을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지지율 때문에 저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게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아마 이제 그 바른미래당의 당권파하고요. 그다음에 민평당의 비당권파 있죠. 이 두 세력이 연합해서 호남신당 새로운 이게 당이 될 걸로 보이고. 그럼 이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유승민계는 어디로 가느냐? 아마 이제 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현재 그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영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평당의 그럼 이게 당권파 정동영 등은 어디로 가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민주당 가기는 힘들고 정의당과 진보 연합 뭐 그런 게 봐야 되지만 이런 게 구도가 예상이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서정욱 변호사의 저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최소영 교수 말씀하셨을 때 지진 후에 여진 온다 그랬잖아요. 저는 전진 후에 본진 온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먼저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먼저 움직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두 거대 양당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좀 작은 정당들이 먼저 전진 형태로 갈라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본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근데 이게 급조된 선거용 정당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정당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급조해서 선거를 앞두고 만드는 정당 형태는 존재하기 어렵다. 결국 정당은 어느 정도 가치를 공유했을 때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갑 의원 전망까지 들어볼까요? 저런 걸 보면 이제 선거가 다가온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부분적인 개편은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인 판세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두 군데 지금 다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한쪽은 이제 당권, 한쪽은 비당권파가 서로 이제 입장은 다르죠. 근데 예. 어쨌든 가장 고민은 이제 호남계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워낙에 민주당이 강세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지리멸렬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히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지난번 민평당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판을 좀 새롭게 해서 호남 안에서의 본인들의 어떤 득표 이거에 네.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뉴스아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